역시 앞에서 몇 번 찌끄러 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고 낯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부정방정식, 근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문제 내에서 어떠한 조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거냐면, 뭐 두 수가 정수일 때 혹은 자연수일 때, 뭐 이런 조건들을 주면서, 한글로 주면서 너희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암시하게 돼요. 부정방정식은 방금 전에 말했었던 것처럼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 언제 나타납니까? 그러시면 주어져 있는 문자의 개수와 주어져 있는 식의 개수 중에서,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 중에서 누가 더 많다? 문자가 더 많을 때 부정방정식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쟤네들이 문자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이 2개야 라고 하면 부정방정식이 안 되죠.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야.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너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즉 연립이 해서 끝까지 얘네들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를 곰곰이 읽어보니까 그 문제의 말 중에 두 수가 세 수가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 이런 조건이 보이면 우리는 이거 부정방정식이구나. 아마 분명히 문자가 식보다 많을 거야. 문자는 2개 나오죠.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인지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대표적인 거 이런 거였었어요. 우리가 많이 풀었던 것 중에. 그 보기 있는 문제 풀 건데 x 곱하기 y가 3이래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x, y 값 구해주세요. 그럼 못 구해. 그죠? 얘가 1일 때 얘가 3일 수 있고, 얘가 2일 때가 2분의 3일 수 있고, 얘가 3일 때가 1일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풀리는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옆에 단 x, y는 양의 정수, 이런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거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구나. x와 y가 가능한 것은 얘가 1일 때 얘가 3이거나 얘가 3일 때 얘가 1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식으로 풀어가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좋은데, 우리 예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었었죠. x, y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이렇게 등장할 때도 있었었죠. 기억하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x, y가 양의 정수 혹은 정수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때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갔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2개의 괄호를 일단 쳐놓으시고 x, y가 등장했다는 건 하나의 x는 여기, 하나의 y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얘네들이 서로 엇갈려서 곱해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x가 나오는 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얘랑 곱해져서 y가 나왔다고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마이너스 1은 넘겨서 2가 됐을 것이고, 좌변에 얼마나 더 곱해졌냐 더해졌냐 봤더니 마이너스 3이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더 빼주면 된다. 기억나세요? 하지만 x와 y가 정수니까 거기다 1을 더해봐야, 거기에 3을 빼봐야 얘네들이 정수인 상태는 그대로일 것이고, 두 정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서상은 그리 많지 않더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들이 이제 부정방정식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었죠. 여기 2번이 없었네요. 두 번째, 어떠한 조건도 부정방정식을 의미할 때가 있냐면요. 문제의 조건 중에서 다음 식이 유리수일 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적게 등장해서 가끔 사람을 좀 당황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생각하면 좀 편리하실 거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알파가 허수일 때라는 조건, 그때는 뭐하고 뭐를 구분한다?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만약에 내가 유리수일 때 조건을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뭐가 나타날 거라는 걸 인지하면 됩니까? 루트, 무리수가 등장할 거라 예상하시면 돼요. 유리수와 무리수는 교집합, 즉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용하겠다 이거죠. 그래갖고 보기 2번 문제를 보시면 조금 편하실 건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3x 와타시와 플러스 2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이 0이다라는 식이 주어져 있고, 보다시피 x와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 옆에 보니까 단 x와 y는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얘가 유리수고 여기 있는 루트 3이 무리수이기 때문에 얘네가 더해졌을 때 0이 되려면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이 각각 0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밑줄식이 0이구나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 여기 보이시는 녹색 밑줄식도 역시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잡아냄으로써 하나의 식에서 2개의 식을 뽑아낼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걔네들 연립해서 x과 y 값을 각각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거와 동일한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문제에서 이제 실수일 때란 조건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수라는 조건은요 특별한 상황에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줘요. 그냥 x, y는 실수다 이 조건은. 그러다 보니까 눈에 특별하게 잘 안 띄어. x, y가 뭐 자연수이다 정수다 이런 거 눈에 조건이 확 띄어요. 이거 갑자기 왜 줬어? 이 말 왜 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유리수란 조건도 잘 얘기를 안 하는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리수란 말을 찌끄려 버리면 이거 뭐야? 갑자기 이 조건 왜 줬어? 라는 의심이 시작되는데 x, y가 실수다 이런 얘기는요 그냥 뻔히 하는 얘기다 보니까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이 실수일 때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학생들이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허수 부분과 겹치지 않는다라는 아이디어가 방금 전에 봤었던 2번 생각과 비슷하게 실수와 허수는 겹칠 수 없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동일한 식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그리고 옆에 써져 있는 게 i가 곱해져 있을 때 허수부가 존재할 때 허수라는 값이 존재했을 때 걔가 0이 되려면 그리고 그 옆에 산뜻하게 단 x와 y는 실수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방금 전에 봤었던 2번 아이디어와 똑같이 실수부와 허수부가 각각 0이 됩니다 라는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실수란 조건은요 저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우리가 또 그 전에 봤었던 어떤 식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식의 제곱이 0이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실수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므로 내가 어떤 식을 정리해 놓고 봤더니 그 실수의 제곱값 더하기 실수의 제곱값이 0이 되었다는 조건이 보이면 각각 0이다라는 걸로 풀어갈 때도 있죠. 그리고 이거에 조금 더 변형식에 뭐가 있냐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도 실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허수의 절대값이면 양수의 음수예요? 어린 반 프런치도 음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허수는 양음을 따질 수 없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실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러면 이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었던 것 중에 절대값의 기호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학적 기호가 하나 있었죠. 뭡니까? 루트 제곱이었었죠. 절대값과 동일한 기호로 했었죠.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문제에서 루트 제곱이 보이시던 오케이? 아니면 절대값이 보이시던 아니면 무언가의 완전 제곱이 보이시던 그리고 아가들아 여기가 꼭 안에가 제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얘는 0보다 커야 해요. 이해하시겠죠? 루트 앞에 부가 플러스면 걔는 양수하게 보장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음수가 되려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뭐가 돼요? 허수가 돼버리지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식이 정리되어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는 0보다 큰 숫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기 2번 문제 보시면 이런 예제들이 떠 있었다고요. 3x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무언가의 완전 제곱씩 더하기 무언가의 완전 제곱씩 0이 되려면 각각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역시 미지수는 두 개고 식은 하나지만 우리는 이 식 상태에서 문제 조건을 보면서 끄집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식이 이렇게 변형대로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도 똑같은 상황일 거다. 혹은 루트가 씌워져 있어도 동일한 상황일 거다라는 것을 말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마지막 문제 13-9번 문제를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x,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주셨고 그 옆에 보시면 x, y는 뭐다? 정수다 라고 얘기를 줬어요. 이거 방금 전에 봤던 예제와 똑같죠. 오케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제 이 정도는 당황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식의 상태는 수준은 되지 않았습니까? 정수라고 줬고 XY 보이시니까 가로 두 개 치시고
식 정리할 거예요. 여기 x 있을 것이고 여기 y 있을 겁니다.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3x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거야. 그럼 걔가 얼마 돼야 됩니까? 그러시면 2는 넘어서 마이너스 2고요. 좌변의 값 전개해서 더해보니까 플러스 9가 있어야 되네요. 그럼 아가들아, 여기는 이 값이 정수라는 거 바뀌지 않았고 여기는 얘가 정수라는 거 바뀌지 않았으니까 정수 두 개 곱해서 7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1, 7 또는 7, 1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도 x-3이고 여기도 y-3이기 때문에 사실 순서 바뀌면 그냥 x, y 그냥 순서만 바꿔주면 그만인 거죠. 근데 정수라고 그렇지 양의 정수는 또 안 했으니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도 있을 수 있죠.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 나옵니다. x가 4일 때 y가 10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순서 바꿔서 x가 10일 때 y가 4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 y가 마 4일 수 있을 거고요. 역시 순서 바꿔서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2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2번 문제 갑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xy는 정수다라고 주어진 문제인데 방금 전에 봤었던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형색은 특징은 비슷한데 뭐가 좀 차이가 나냐면 얘는 xy 앞에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여기에 x 여기 y라고 썼었걸라. 근데 이번에는 xy 앞에 개수가 6이야. 그러다 보니까 푸는 방법은 동일한데 유진아 여기 봐라. 자 가로 두 개 치시고 두 개의 정수의 곱수를 분리시킬 거야. 그리고 아가들아 핵심이 뭐냐면 여기가 정수 그리고 여기도 정수 그리고 여기도 정수여야 우리가 이 방법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시겠어? 잘 봐. 내가 처음에 6xy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1, 6이었어. 그래서 그냥 여기 x 쓰고 여기 y 쓴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앞에 개수를 6으로 썼단 말이야. 그럼 6xy가 나오거든. 아시겠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부터 느껴. 얘랑 곱해져서 여기가 4x가 되려면 여기가 6분의 4여야 돼. 그러면 정수의 6분의 4 더하면 정수란 게 깨져버리지. 그래서 여기가 6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가 6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6을 썼던데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3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지. 그러면 역시 안 돼. 아 그럼 6을 쪼개봐야겠다.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나? 라고 또 놔본 거야. 여기가 2였을 때 곱해져서 4x 나오면 여기가 플러스 2 있으면 될 것이고 여기가 3y였을 때 마이너스 3y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이해하셨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됐니요? 자 그리고 7은 넘겨버리시고 얘네들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있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가들아 얘가 정수인 거 변함이 없을 거고 얘가 정수인 거 변함이 없을 건데 걔네들이 곱했더니 5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입니다. 이번엔 네 가지를 다 써줘야 되죠. 왜요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에 x-3, x-y였기 때문에 동일해서 그냥 순서만 바꾸면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보다시피 2x-1, 3x 플러스이니까 다르죠. 그래서 5, 1, 1,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네 가지를 다 따져서 xy 값을 구해보셔야 돼요. 그중에서 xy가 정수가 되는 경우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음둥. 대답 안 하면 안 끝낸다. 알았니? 아우 집에 가고 싶으니 순수한 마음들. 3번. x제곱 플러스 1 y제곱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8 axy는 0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xya는 실수고 a는 0이 아니랍디다. 이런 경우가 제일 어렵다니까요. 보시다시피 미지수 3개예요. x, y, a. 그렇죠?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xy는 실수라는 조건, x, y, a는 실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처음에 난감해요.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부정방정식이다 느껴지셨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다 느끼셔야 돼. 근데 부정방정식일 때 조건이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수란 조건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유리수란 조건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실수란 조건이 있을 때인데 실수란 조건 두 가지 또 분리해서 허수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 즉 양수화하겠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인지하고 시작해야 풀만한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얘네들을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 허수 i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완전 제곱식 묶이겠다 생각 하시는 거지. 그럼 봐봐. x 제곱 y 제곱 하나 나오실 거고 플러스 4 a 제곱 x 제곱 하나 나오실 거고 플러스 y 제곱 나오실 거고 플러스 4 a 제곱 나오실 거고 마이너스 8 a x y가 0이다라는 식이 나온다까지 이해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이걸 완전 제곱식화하는 게 목적이란다. 오케이? 물론 최악의 경우 안 되면 x나 y 두 개 중에 하나 문자 잡고 난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 써가면서 근해공식 써가면서 정리할 건데 우리 그런 최악의 파국 상태 가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x제곱 y제곱이 있어. 그리고 뭐 얘가 얘랑 만나나? 얘랑 만나나? 얘랑 만나나?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생각, 만약에 얘네들이 만났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화한다면 얘네들이 완전 제곱이 안 되는 놈, 얘는 xy고 얘는 ax잖아. 얘네들이 곱해진 값은 ax 제곱 y 항이 필요하지. 그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네들은 안 만났을 거야. 이해하셨어? 만약에 얘네들이 만났나? 그러면은 여기선 xy 나왔을 거고 여기는 y 나왔을 테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면 xy 제곱인데 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네들도 안 만난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났나? 그럼 여기서 xy 나왔을 것이고 여기서 a 나왔을 건데 곱해주면 axy가 있는데 걔는 여기 있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내가 얘네 둘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일단 묶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지. 오겐기 데스까? 잘 봐. xy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a 제곱이니까 2a의 완전 제곱이란 말이야.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플러스 2a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a일 수도 있는데, 그죠? 플러스 2a나 마이너스 2a나 제곱하면 4a 제곱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8axy야. 그리하여서 마이너스 일단 갖다 쓰시고 완전 제곱식 묶었더니 얘 처리됐고 얘 처리됐는데 얘는 다 처리된 건 아니지. 얼마만 처리됐어? 4만 처리된 거야. 4만. 이해되셨니?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4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남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xy는 0이라는 식이 남아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시겠죠. 봤더니 여기 ax 여기 y, 그래서 axy 또 나오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식은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 묶으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무언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이 0일 테니까 각각 0일 것이다. 따라서 xy는 얼마다? 2a다 하나. 두 번째 2ax는 얼마다? y다 하나. 이해하셨어요? y 자리를 2ax로 바꿔버렸더니 2ax 제곱은 2a입니다 이고,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줬기 때문에 2a 약분해 버리시면 x 제곱은 1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뀜. x는 풀마일 갖다 집어넣으시면 y 값이 a로 표현이 되면서 해피엔딩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